병원 로비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찰싹 한 여자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비웃고 있었죠. 반면 뺨을 맞은 여자는 낡은 옷에 야윈 몸, 거친 손을 가진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엄마, 피나. 10살 남짓한 소년이 뛰어왔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 선한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000억대 자산을 가진 제약회사 회장. 그의 시선이 소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그리고 저 여자, 8년 전 자신이 버린 아내였습니다. 남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벽을 짚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낡은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지원은 몸을 일으켰어요. 좁은 옥탑방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옆에 10살 민준이는 얇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어요. 작은 탁자 위에는 약병들과 빨간 글씨 고지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남은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아침은 물 한 잔으로 대신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거친 피부. 8년 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파요. 지원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어 보였어요.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민준이가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고 약한 어깨였습니다. 고지서를 펼쳤습니다. 밀린 병원비가 2천만 원. 이번 달 말까지 1,000만 원을 내지 못하면 수술을 받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봉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작업실에 재봉틀이 빽빽했죠. 늦었네. 반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1,500장을 박아야 했어요. 다다다다. 기계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돈이 줄어드니까요. 점심시간.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지원은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어요.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렸어요. 바늘에 찔린 자리가 여러 개였습니다. 손등을 보니 피부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8년 전 이 손으로는 법률 서류를 다뤘었죠. 지금은 1,000조각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반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5만 원. 하루 12시간을 일한 대가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때 지원은 이 시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비서가 정리한 스케줄을 확인하고 내일 재판 준비를 했었죠. 하지만 그건 까마득한 옛날이었어요. 편의점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도시락 2개와 민준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색연필로 그린 엄마 그림이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제일 잘 그렸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밤, 민준이를 재우고 고지서를 또다시 펼쳤습니다.
2천만 원. 도저히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민준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곳은 너무 멀었어요.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지원은 민준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로비. 깨끗하고 넓은 공간,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지원은 자신의 낡은 옷차림을 의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번 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수술비는 1,500만 원입니다. 지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미납 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진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분할 납부는 이미 여러 번 연장해 드렸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화려한 샤넬 드레스를 입은 여자.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 민서희였습니다.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8년 만이었습니다. 서지원? 정말 너야? 와, 완전 거짓골이네. 민서희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은 민준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범죄자 주제에 무슨 염치로 병원에 와? 돈도 없으면서. 지원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민서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병원 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병원 우리 아버지 거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넌 여기서 쫓겨나. 민서희가 원무과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 신용 조회 좀 해봐요. 신용 불량자시네요. 연체 기록도 여러 건. 역시 그렇잖아.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뭘 어쨌다고? 지원이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찰싹. 민서희의 손이 지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원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민서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피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비서를 대동한 남자.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전처가 뺨을 맞고 우는 장면을. 그 옆에 아이를.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을 짚었어요. 저 아이는 왜 이렇게 자신을 닮은 걸까요? 지원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본 전처의 얼굴. 빼빼 마른 몸, 낡은 옷, 거친 손. 그리고 붉게 부어오른 뺨.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원이 사라진 출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8년 동안 잊으려 했던 얼굴.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원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원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지원 씨? 뒤에서 누군가 지원의 이름을 불렀어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누구세요? 박준혁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원은 민준이를 의자에 앉히고 남자 앞에 섰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전의 사립탐정이었습니다. 준혁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8년 전 서지원 씨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했어요. 민서희가 증거를 조작하는 걸.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민서희가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지원 씨를 조사하라고 시켰죠. 하지만 조사하던 중에 민서희가 증거를 조작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그걸 알면서 왜 협박당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서희가 제 가족을 위협했어요.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8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잠을 못 잤어요. 봉투를 지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제 조카가 세상을 떠났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와 같은 희귀병이었어요. 치료비를 구하지 못해서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원의 눈도 붉어졌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고. 이게 뭔데요? 증거입니다. 민서희가 증거를 조작하는 CCTV 영상, 태준 어머니와 공모한 녹취록, 거짓 서류들, 모든 게 들어있어요.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늦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준혁이 다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서희가 서지원 씨를 감시하고 있어요. 경찰이나 변호사한테 가세요. 잠깐요. 지원이 불렀지만 준혁은 이미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지원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폴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진실이었어요. 폴더를 열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CCTV 영상, 녹취 파일, 문서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8년 전에 로펌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몰래 들어와 서류를 뒤지고 있었죠. 민서희였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민서희는 지원이 담당하던 의료사고 소송 서류를 꺼내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로 바꿔치기 했어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취록이었어요. 민서희와 태준 어머니의 대화였습니다. 서지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이걸로 변호사 자격 박탈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태준 씨한테서도 떼어놓을 수 있어요.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다음 파일. 민서희가 태준 어머니에게 보낸 거짓 보고서들이었어요. 지원이 돈 때문에 태준에게 접근했다는 내용. 지원의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거짓 내용. 모두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지원은 화면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어요. 8년 동안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민서희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했어요. 지원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8년 전의 진실을. 하지만 민서희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병원 의사이고 태준과 가까운 사이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신용불량자일 뿐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지원은 결심했어요. 싸우기로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지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준. 8년 전 자신을 버린 그 남자. 오늘 병원에서 자신을 봤을지도 모르는 그 남자. 하지만 지금 이 증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강태준. 8년 만에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8년 전 지우지 못한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서지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 씨? 태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벤치에서요. 지원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원은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8년 전 태준과 자주 걸었던 곳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USB를 꼭 쥐고 있었어요. 멀리서 태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 8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원과 한 뼘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어제 병원에서 봤어요.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10살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졌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기회가 있었나요? 당신은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쫓아냈잖아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에요. 이름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수술비는 1,500만 원이요. 8년 동안 공장에서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지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술비, 치료비 필요 없어요. 당신한테 도움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지원은 USB를 꺼내 태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8년 전의 진실이요. 태준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8년 전 제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했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당신한테 쫓겨났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었어요. 민서희, 당신 약혼녀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희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증거도 조작하고 당신 어머니한테 거짓말도 했어요. 그게 무슨, 그 USB에 다 들어있어요. CCTV 영상, 녹취록, 문서. 민서희가 어떻게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전부요. 태준은 USB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서희는 민준이 치료도 방해했어요. 당신 회사에서 만든 치료제인데도요. 약제 공급 우선순위에서 민준이를 계속 밀어냈어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얘기예요. 지원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뭘 할지 모르겠어요. 민서희를 계속 믿을지 아니면 진실을 볼지. 그냥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원이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USB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요? 회사로 돌아온 태주는 곧바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8년 전에 로펌 사무실, 민서희가 몰래 들어와 서류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 파일, 민서희와 어머니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서지원을 제거하면 태준 씨는 제 거예요. 잘했어요. 우리 태준이한테는 당신 같은 며느리가 필요해요. 태준은 노트북 앞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8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다음 파일, 민준이 치료방해 기록이었습니다. 병원 내부 문서, 민서희가 약제 공급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들, 강민준 환자 우선순위 최하위로 조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약,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약을 민서희가 막았습니다. 태주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어요. 아, 울부짖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사랑했던 여자를 의심하고 버렸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쫓아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8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민서희 때문이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희 약혼 파기 발표 준비하세요. 그리고 법무팀 소집하세요. 지금 당장.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제약업계 대표 기업 강태준 회장, 민서희 씨와 약혼 정격 파기, 증거 조작 혐의로 민서희 씨 고소장 접수. 지원은 뉴스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태준이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지원 씨, 지금 어디세요? 집이요. 제가 갈게요. 1시간 후 태준이 옥탑방 앞에 섰습니다. 좁고 낡은 계단을 올라오며 태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태준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8년 동안 지원은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침대에 민준이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어요. 자신을 닮았습니다. 눈매, 코, 인매까지.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8년 동안. 태준이 지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서희를 고소했어요. 증거 조작,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모든 혐의를 다 적용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민준이 수술비입니다. 이미 병원에 입금했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고 내일 당장 수술 가능합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 아들이니까요. 8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당신이 아버지 노릇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8년 전에 저를 버렸잖아요. 알아요. 변명할 수 없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죄하게 해주세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지원은 한참 동안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 수술부터 해요. 그 다음 얘기예요. 바로 그때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태준을 봤어요. 낯선 남자였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은 민준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안녕, 민준아. 나는 내 아빠야. 태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원을 돌아봤어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 있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미안해. 너무 늦게 왔어. 태준이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아들이었어요. 민준이도 태준을 안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태준의 등을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 왔으니까.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모였고 태준의 회사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투여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천천히 회복하면 정상 생활 가능해요.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 동안 걱정했던 일이 해결된 거예요. 태준이 지원을 부축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지원은 태준을 밀어냈어요.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희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증거 조작, 명예훼손, 업무방해, 문서위조. 여러 가지 혐의가 붙었어요.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8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전직 변호사, 진실 밝혀져. 제약회사 회장 약혼녀, 증거 조작으로 타인 인생 파괴. 지원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형 로펌에 촉망받던 변호사였던 것. 민서희의 계략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것. 8년 동안 억울하게 산 것. 사람들은 지원에게 동정과 응원을 보냈어요. 변호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님, 재심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 자격 회복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8년 만에 지원에게 변호사님이라는 호칭이 돌아왔어요. 지원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그 자격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요? 8년 전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까요? 지원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회복 중인 민준이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병실 앞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장난감을 들고 있었어요. 민준이 좋아할 것 같아서. 태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아빠, 아빠. 민준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태준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지원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민준이도 건강해졌어요. 그럼 이제는? 지원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태준에 대한 감정도, 앞으로의 삶도,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준이가 웃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태준이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지만 지원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태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느 날 오후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지원 씨,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태준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어요.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서희가 민준이 치료를 방해한 증거들이요.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펼쳤어요. 민서희는 병원 이사 자격으로 약제 공급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여기 이메일 기록입니다. 강민준 환자 우선순위 최하위로 조정. 절대 상위로 올리지 말 것. 민서희가 직접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보험 심사 서류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승인이 계속 지연되도록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민준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 때문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희는 당신과 민준이가 제 곁에 돌아올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회사에서 만든 약이었어요. 민준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민서희가 막았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떨궜어요. 민준이가 밤마다 아파서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민서희 때문이었다니. 더 있습니다. 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서희는 당신을 감시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태준이 보고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원과 민준이의 사진들이었어요. 공장 앞, 학교 앞, 병원 앞, 모든 일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8년 동안 감시한 겁니다. 지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8년 전 일입니다. 민서희가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상세한 기록이에요. 서류에는 민서희의 계획이 단계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지원이 담당한 소송 증거 파악, 2단계 증거 서류 바꿔치기, 3단계 태준, 어머니에게 거짓 보고서 전달, 4단계 지원의 변호사 자격 박탈 유도, 5단계 이혼 성사.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8년 동안 계획하고 실행하고 감시했다니. 검찰에서 이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업무방해, 스토킹, 아동 학대 방조까지 추가됐습니다. 지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지원 씨,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어요. 지원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믿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8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이 일어섰어요. 민준이 보러 가봐야겠어요. 약 먹일 시간이에요. 저도 혼자 갈게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벤치에 남았습니다. 지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8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민준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희의 치밀한 계획, 8년 동안의 감시, 민준이 치료방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실은 다 밝혀졌습니다. 민서희는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가슴이 텅 빈 것 같을까요? 복수를 했는데 왜 후련하지 않을까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8년 전과는 너무 다른 얼굴, 고생한 흔적이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지원은 민준이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 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8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원은 결심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밝았어요. 지원은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희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원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8년 만에 다시 선 법정이었습니다. 한때 변호사로서 섰던 자리, 이제는 피해자로 서 있었죠. 지원은 증언했습니다. 8년 동안 겪은 일들을, 민준이가 받은 고통을. 민서희는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지원은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원 씨, 뒤에서 태준의 어머니가 불렀어요. 8년 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도도하지 않았어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카페테리아에 앉았어요. 미안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서희의 거짓말을 믿고 당신을 쫓아냈습니다. 손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지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원하면요. 그날 저녁 태준이 지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오래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8년 전 이혼 합의서예요. 제 금고에서 찾았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약 조항이 있더군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을서지원은 각강태준이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받은 채무 전액을 인수하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태준이 서류를 읽었어요. 5억 원이었어요. 왜 이런 걸 받아들였어요? 변호사였잖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이라도 사업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혔으니까요. 빚 하나 더 떠안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직원들도 있었고 투자자들도 있었잖아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 빚을 갚으신 거예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밤에는 청소 일도 했어요. 주말에는 전단지도 돌렸고요. 태준은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랑했으니까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전에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범죄자 취급받고 쫓겨나면서도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파산하는 건 원치 않았어요. 태준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건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저는 당신을 의심하고 버렸어요. 지원은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일어나라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는다고 8년이 돌아오나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민준이 아버지예요. 민준이는 당신을 필요로 해요. 지원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민준이를 위해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세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력해 볼게요. 당신을 다시 믿는 것. 시간이 걸리겠지만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약속은 못해요. 다만 시도는 해보겠어요. 민준이가 행복하려면 부모가 싸우면 안 되니까요. 태준은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놓으세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지원이 손을 빼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희망 같은 것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날 밤 지원은 혼자 앉아 이혼 합의서를 바라봤습니다.
8년 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던 그 서류. 그때는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민준이를 키웠고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도 밝혀졌죠. 지원은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제 앞을 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긴 어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지원은 변호사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법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대형 로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공익법률사무소를 열었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사무실 문패에 서지원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지원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년 전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맞겠습니다. 함께 싸워봅시다. 저녁, 지원은 민준이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엄마, 오늘 달리기 1등 했어요. 우와,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지원은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한테도 자랑해야겠다. 아빠가 오늘 저녁같이 먹자고 했어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1년 동안 태준과 민준이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원과 태준 사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가자.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동네 파스타집이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가운데 앉았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지원과 태준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요.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어요. 법률사무소 잘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의뢰인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역시 지원 씨답네요. 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지난 일이에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태준이 지원을 바라봤어요.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아직도 가끔 8년 전 생각이 나요. 하지만 민준이가 웃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매일 반성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다시 저를 믿어줄 수 있을까? 지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알아요. 기다릴게요.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동물원 가요. 셋이서요. 지원과 태준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원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민준이가 환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민준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엄마가 요즘 웃어요. 예전엔 잘 안 웃었는데.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응, 엄마 행복해. 민준이가 있어서. 지원이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8년 전 이 별들을 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별들은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원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저녁 고마웠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원은 한참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짧은 답장이었지만 의미는 컸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8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지원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처럼 지원의 삶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픈 기억들이 있었고 조심스러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지원은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의뢰인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또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지원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꿀 것 같았어요. 악몽이 아닌 좋은 꿈을요.